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을 좀 설명드리냐면 거의 지금까지는 거래처와 저희가 소통한 부분을 좀 설명드렸으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사무실 내 소통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길지 않아요. 몇 가지만 좀 핵심적인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 자, 먼저 그 위하고 T에 들어와 보면요, 원피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웹 오피스의 기능이 있어요. 이 원피스 한번 들어가서 좀 보실게요. 원피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 한글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이제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일단 글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면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물품 구매할 때 구매품의서도 쓰게끔 하고요. 휴가 가려면 휴가 신청서도 쓰게끔 해요. 그러면 휴가 신청서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이게 별도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필요 없이 더존에서 개발한 워드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서 저희가 업무에 활용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양식을 넣어놓으면 그 양식을 불러서 또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소식지 한번 보낸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세무 일람표 이런 것들 만들어서 편집해서 거래처에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우리가 미리 보기 한번 등록을 해보면은요, 지금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요렇게 슬라이드 쇼로도 보여지는데, 지금 요 기능은 워드 프로세서 한글하고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다 합쳐놓은 기능이라고 해요. 기존에 한글 파일 같은 경우 중간에 동영상 삽입 같은 게 안 되거든요. 중간에 동영상도 삽입이 되고 사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웹오피스가 우리 위하고 T에서 같이 한꺼번에 제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관리 기능인데요. 홈페이지는요, 옵션이에요. 옵션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마 가격 정책 때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웹빌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요,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문구가 저의 마음을 땡기게 하네요. 홈페이지 제작이 처음이죠. 예, 저도 홈페이지 만들 줄 몰라요.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따라와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몇 가지 기본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요 템플릿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템플릿이 제공되고 일부분 수정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지금 이미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한길도 하고 뭐 이텍스 코리아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여기다가 제 사진 한번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글도 좀 바꾸고. 근데 그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어떨 땐 돈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 바꿔볼게요. 한번 편집 아주 간단하게 다시 들어가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맨 처음에 뭐 기본 화면에 보면은 위하고 뭐 더존 세무법인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바꿔볼게요. 김태원 세무사 사무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꿀 때 보시면은 지금 그냥 일반 우리가 텍스트 쳐서 바꾸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바꾸는 것처럼 손쉽게 바꾸실 수 있고요. 밑에다가 사진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보통 홈페이지에 소개 페이지 있으면 여기서 사진을 바꾸잖아요. 제 사진 넣고 싶거든요. 제 사진을 넣어서 찾아서 넣어주면은 예, 요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크게 나왔네요. 좀 부담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좀 작게 찍어줬어야 되는데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실제로 저렇게 뚱뚱하지는 않은데 예, 조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저장하고 게시해 볼게요. 저장하고 게시를 해보면 홈페이지가 변경된 상태로 딱 나타나요. 한번 홈페이지 가볼까요? 방금 수정한 거 김태원 세무사 사무소 바뀌죠?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제 사진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손쉽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바꾸실 수 있어요. 어디 요청 안 해도 돼요. 요직관리하는 요청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꾸고 게시판도 관리할 수 있고요. 접속자 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접속자 통계, 우리 홈페이지에 누가 몇 명이나 들어온다. 거의 안 들어오면 만들 필요 없겠죠. 근데 또 1대1 누가 상담은 몇 건이 들어왔다. 뭐 기장 상담 몇 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누가 몇 번을 클릭해봤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 내 소통에서 할 일 관리가 있는데, 이거 정말로 강력한 기능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 일을, 업무를 서로 주고받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얘기하죠. 아, 우리 다음 주까지 3월 말까지 가결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 예, 해드릴게요. 그리고서 직원을 불러서 얘기해요.
일주일 줄 테니까 가결산 업무 좀 해놔라.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일을 시켰으니까 까먹죠. 까먹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거래처 선생님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결산 됐냐고. 그래서 다 됐을 거예요 하고 가서 직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시킨 거 가결산 다 됐어 그러면요. 직원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가결산이요? 못 들었대. 이때부터 진실 게임 시작됩니다. 나는 얘기해줬어. 못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번 시켜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할 일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3월 말 가결산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설정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의 거래처 이름이에요. 거래처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 일이 딱 가요. 기한 중요하죠.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업무해라. 딱 적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제가 업무를 등록을 시켜 놓은 게 담당자,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 체크리스트라는 거에 자동으로 뜹니다. 체크리스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은요. 자, 요건 지금 제가 방금 등록한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에는 늘상 돌아가는 신고 업무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신고 기한을 가지고 와서 부가세 신고 몇 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D-몇 이런 것도 그냥 자동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체크리스트 할 때 직원들이 와서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세무사님이 무슨 일 시키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출근해 보면 다 나와 있어. 너 뭐 해야 되는지. 업무 체크리스트.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요. 이거를 전체 현황판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현황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현황판을 좀 보면요. 오늘 날짜에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의 리스트가 전부 다 보여요. 직원별로 누가 뭐 해야 되고 누가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이 구글 캘린더를 쓴다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 구글 캘린더는요.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 직원들이 할 업무가 민원증명. 여기 카운트는 어떻게 하면 올라가겠어요? 아까 거래처에서 신청하면 카운트 올라가요. 세금 신고, 우리 신고기한 남은 거, 4대 보험 업무, 할 일, 전표 처리한 거, 스크래핑 보드에서 나오는 어떤 처리를 몇 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방금 제가 시킨 일 있죠? 여기 등록됐는데 할 일 어디 갔다? 여기 있다. 요 3월 말 가결산, 오늘까지 해야 될 여기 딱 떠요. 딱 뜨는데, 가끔 가다 보면요. 제가 직원들이 일을 시키면은, 뭘 시켰는지 저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6시에 직원이 퇴근하고 가요. 근데 뭔가 살짝 이상해. 오늘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현황판을 보면요. 딱 나타납니다. 지연건.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연된 지연건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오늘까지는 여기 보면 한 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 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요거 지금 지연됐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불러서 왜 못했냐, 뭐 급여가 안 왔냐 확인도 하고 업무 처리를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황 업무를 관리하는 사무실 내 소통과 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업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장진도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진도 현황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이 돼요. 이게 지금 가운데가 평균인데 빨간색은 평균보다 좀 떨어지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초록색이면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진규 사원 큰일 났네요, 지금. 기장을 다 못하고 있죠? 불러서 면담해야 되겠죠. 다 못하겠냐? 왜 놀고 있냐? 이제 야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이 화면 보다가 가장 쇼킹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신고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 이번에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리스트 보니까 거의 200개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실장,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한다 그랬죠. 실장은 뭐 하냐면은 한 열흘 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리스트 띄워놓고 출력도 하고 막 체크하는 거예요. 신고 마감, 전자신고, 납부서 전송,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1월 2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원이 1월 23일 이틀 전에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건 중에 15개를 못할 것 같다고 그냥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 리스트를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또 우리 직원들 나머지 나눠 가져서 막 부가세 신고했죠.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15일부터 25일 열흘 안에 사실상 다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봐, 이진규 지금 문제예요, 지금. 부가세 늦죠? 얼른 불러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넘겨라 그래서 지금 빨리 잘 가고 있는 박소연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세부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서 좀 볼게요. 세부 리스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요 직원,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신고 완료된 게 4건이고 안 된 게 1건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화면에 보면은 지금 강촌 상사는 지금 신고일자나 이런 접수증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 신고가 안 된 거예요, 1건. 근데 나머지는 신고가 됐죠. 근데 저희 업무할 때 보면은 신고 끝나면 접수증 다 출력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또 접수번호 가져오잖아요. 접수증 한번 클릭해서 보실게요. 이 클릭해서 보시는 이 접수증 있죠? 이거 홈택스 가서 저희가 출력한 거 아니라요. 접수증 조회하게 하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홈택스 가서 스크래핑 해옵니다. 접수된 접수증 다 갖다가 여기다 붙여줘요. 그래서 접수 번호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납부서도 전부 스크래핑해서 여기다 저장 다 시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납부서 어떻게 해요? 홈택스 가서 다 내리죠? 스마트이로 하는데 거의 없으시죠? 왜냐면 가상계좌번호 있어야 되니까. 홈택스 가서 일일이 내리는데 일일이 내릴 필요 없어요. 납부서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은 신고 완료된 거는 접수증하고 납부서를 알아서 스크래핑해서 여기다 저장을 다 시켜놔요. 그리고 저희가 납부서를 전달해 주잖아요. 납부서를 전달해 주면 사장님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은 납부일자도 여기서 스크래핑을 해갖고 와요. 그래서 납부 확인 한번 눌러보면은 요거까지 나와요. 홈택스에서 제공한 납부 확인서. 근데 사실 납부 확인서는 저희는 별로 안 중요하죠. 납부서까지만 주면 되는 거고 납부는 하든지 말든지 뭐 사실 우리 신경 쓸 건 아닌데 근데 이 납부 확인서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사장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세금 냈어.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걸. 자기도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대. 그럼 저희가 이거는 지금 납부 확인은요, 실시간이 안 돼요. 접수증은 실시간이 돼요, 납부수라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뭐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홈택스 자체가 세금 냈다고 실시간으로 납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원래가 안 돼. 그래서 좀 뒤에라도 나중에 보면은 한 달 있다가 저 부가가치세 체납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언제 거 세금을 안 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요 납부 현황 보면은 이번에 일기 예전 거를 안 내셨네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납부서를 한번 전달해 볼게요. 납부서를. 얘가 부산상사라는 회사에 납부서를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납부서 전달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위톡으로 납부서가 갑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T 엣지 화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납부서 가 있죠? 위톡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납부서가 전달이 돼서 넘어갈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안 떠요? 네, 잠깐. 네. 이 납부서가 이렇게 나타나서 요걸 좀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납부서 내려갖고 보내는데, 납부서 내려서 보내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이런 실수를 했어요. A 회사의 납부서를 B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제 보통 그러면 저희가 전화해서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메일 간 거 좀 잘못 갔으니까 폐기해 주시고 새로운 걸로 이제 다시 보내드린 걸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장님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내 거는 어디로 보낸 거야? 막 이러면서 오싹하죠? 내 정보 개인정보 소중한 개인정보 어디 갔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거 보낼 때마다 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니까. 근데 이 위하고 T와 T 엣지를 이용하면은 아까 납부서 보내게 했을 때 딱 그 회사의 위톡으로만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납부서가 떴는데 지금 보시는 이 가상계좌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택스에서 저희가 내려받을 필요 없어요. 가져오게 하면 프로그램이 다 저장돼요. 그리고 위톡으로 꼭 안 보내도 내려받게 하면 PDF로 내릴 수 있어요. 내려서 다른 방법으로 또 줄 수 있어요.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거래처 중에는 그 신고서를 받기를 원하는 데서 좀 규모가 큰 데들, 회계 담당자가 있는 데들은 신고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더 하더라고요. 많진 않은데 신고서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 전송된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문서고라고 해갖고요. 이제 신고는 이제 신고 현황 같은 게 이제 그래프로 보여지고요. 이게 그 TH 거래처 화면에서 보는 요 화면이고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신고서 자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들어가서 신고서 한번 띄워서 보실게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 문서고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원천징수 예행사항 신고서가 전달이 됩니다. 요거는 뭐 전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옵션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느려지는데 요거를 그냥 제가 이 기간 저거 뜨는 동안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19년 18년도에 원천징수 예행사항 신고서 법인세, 종소세, 부가세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어떤 거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냐면 TH, 즉 수인 고객사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 쪽 세무회계사무소에도 요 문서고에다가 신고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장이 되거든요. 저는요 곧 향후에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무실에 신고서 처리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굳이 출력해서 할 필요 없이 부가세 신고서, 원전세 신고서에 뒤에 붙는 거래처에서 온 자료들 있죠? 사진 간단히 딱 찍어서 아까처럼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여기 뒤에다가 신고서 접수증 그리고 뒤에다가 근거 서류, 계산 서류 있죠? 거래처에서 받은 서류 뒤에다가 철하면은요 신고서 철 만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철 한 2년 전 거 찾으려면요 먼지 풀풀 나는 데 가서 찾아요. 가끔가다 없어. 못 찾겠어. 여기 들어가면은 닫아보시면 연도별로 폴더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무사무실이 공간도 줄이고요. 업무 처리도 많이 효율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신고 관리나 이런 걸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 부분은 우리 사무실의 경영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수임처 관리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임처 관리. 수임처 관리에 가서 보면은 이 수임처에 우리가 기장료가 얼마고 세무조정료가 얼마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법인세 신고하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 매출액이 올해 500억인 거예요. 좀 규모가 있죠. 500억인데 기장 직원이 없어. 저희가 다 해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업체가 전년도에 매출이 400억이었거든요. 그럼 매출이 100억 늘었으니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가서 저희 좀 그 기장료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저희가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보수표에 따르면은 매출액이 오르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장님의 공통적인 답변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매출만 컸지 일은 별로 안 많어.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있어요? 거의 다 들어보셨죠? 아니 500억 하는 회사가 일이 안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는 규모만 크지 일이 안 많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밑에 내려보면 직원 현황 연도별로 우리가 직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직원이 늘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월 전표 건수도 늘었습니다. 뭐 전표 건수가 변동 내용 막 이런 것까지 연도별로 비교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나 쭉 뽑아가서 가져가면서 회장님 매출이만 100억이 늘은 게 아니라 직원도 5명 늘었고요. 저희가 전표 건수 전에 400건이었는데 이번에 600건이에요. 처리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1.5배 늘었는데 기장료 1.2배로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전표 건수 이런 통계들이 쫙쫙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사무실 관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수금 관리죠. 미수금 관리 한번 좀 볼게요. 모든 세무회계 사무소에 적은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 이게 12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별로 얼마다. 미수금 1200이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힘들죠.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세무사님, 우리 이 거래처 사장님 진짜 너무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맨날 승질내고 뭐하고 뭐 자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뭐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 그런 사장님들 뭐라고 불러요? 진상이라고 하죠. 직원 얘기하는 사장님 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직원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거기 기장료 지금 밀렸어 안 밀렸어?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안 밀렸대.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럼 진상이 아닌 거야.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친절해도 기장료 6개월 미면 그 사람이 진상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상 리스트 1위부터 5위. 딱 나오죠? 이 사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장료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전화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 돈 좀 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납부세액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서 이제 기장료가 좀 밀려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얘기하죠. 거의 준 것 같은데? 뭐 얼마가 밀렸지라고 얘기하면요. 갑자기 그때부터 저희가 바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무실 기장 매일 하세요? 그러신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실 거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 사무실 거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거 못해요. 그때 가서 CMS 또 뒤지고 뭐 세금 계산 내역 비교해보고 난리해서 이게 맞나? 뭐 그것도 확인해서 넘겨주는데 오늘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요 기능 안에 CMS를 연동을 해요. CMS를 연동을 해서 매출세금 계산서 발급한 내용, 기장 수입처 내용하고 CMS 회수된 내역 갖고서요. 자, 걸쳐 선생님이 우리 얼마 밀렸어 하면은 청구서 발송하기 체크하면요. 바로 그 업체 청구서가 날아가요. T 엣지 화면 한번 보실게요. T 엣지 화면에 가면은 이쁘게 날아가죠. 올해 이번 달 청구 금액은 71만 원이고 밀린 게 21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215만 원은 12월 달 거, 1월 달 거, 2월 달 거, 3월 달 거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5만 원 깎아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죠. 그럼 사장님이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많어? 그러면서 지금 돈이 없는데 혹시 카드 결제 안 되냐? 또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밑에 결제하기. 네, 이거 누르면 카드 결제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 미수금이 회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능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제 좀 진행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위하고 T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ERP다, 소통과 협업이다, 뭐 이런 기능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세무사업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배 세무사님들 또 동료 세무사들끼리 술 먹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세무사 회계사는 곧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가끔 신문기사 같은 데서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없어질 직업 10위 안에 세무사 회계사 꼭 들어있죠? 혹시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 있어요? 많죠? 항상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IT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요 업무 처리할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전산 자료를 다 가져다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세무사 회계사는 절대로 안 없어져. 왜 그러냐면요 IT 기술이 발달하고 더 우리가 단순 작업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업종에는 이것만 남아요. 뭐냐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하는 능력, 이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한번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을 했어요. 76년도에 제정한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갈아엎자 그래서 전부 다 완전 새롭게 갈아엎었어요. 그때 법조문과 시행령 바꾸면서 모토가 뭐였냐면 기획재정부 모토가 부가가치세법 쉽게 쓰기예요. 어때요? 지금 보면 쉬워졌나요? 사람들 부가가치세법 법전 띄워놓고 스마트에 띄워놓고 알아서 막 신고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도 새로 쓰기 준비하고 있어요. 곧 전면 개정 들어가요. 거기도 모토 똑같아요. 쉽게 만든다 법조문을. 근데 여러분 쉽게 만들면 사람들이 소득세법 막 보고 IT 기술 발달했으니까 홈택스에 가서 무료 프로그램을 막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곧 소득세 시즌 다가오잖아요. 홈택스에 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기 막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있대요. 홈택스에다가 스스로 신고하는 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 대리 맡기러 와서 그래요. 자기가 이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은 홈택스를 스스로 신고할 수 없는구나를 알려주는 동영상이래. 어렵대. 동영상 봐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반 납세자들이 그냥 할 수 있게끔 쉽게 바뀌는 날 그런 날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세무사 회계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걸 설명해 줘야죠. 소통하고 지금 시기에 왜 이런 세금이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이런 소통 능력이 결국엔 이 업계에 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위하고 T를 굉장히 뭐 ERP다
또 4차 산업 업무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위하고 T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위하고 T는요, 고객의 마음을 여는 창이다. 그래서 고객을 위하고 직원을 위하고 세무사, 회계사를 위하고입니다. 지금까지 위하고 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